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6일 시작돼 20일까지 닷새간 실시됩니다. 첫날부터 민방공 대피훈련과 복합재난대응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한미일 3국이 6월 말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처음으로 정보공유 약정에 따른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합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절도 있는 멋진 동작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1%의 자부심, 국방부 의장대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6일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지하철역과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복합재난대응훈련이 실전과 같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송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의 공격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등 서울시 주요 다리에선 즉각 교통 통제에 들어갑니다. 군과 경찰은 긴급 차량을 위한 비상차로를 확보하고 군경합동 검문소도 운영합니다. 하루 약 50만 명이 이용하는 잠실 지하철역과 제2롯데월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상황. 시민들이 민관 군경의 안전통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6일 시작됐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489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20일까지 모두 753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요 훈련으로는 태풍과 해양 선박사고, 유도선 순환사고, 초고층 건축물 화재, 원전 테러, GPS 혼선 등 발생 가능한 모든 훈련이 총망라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훈련 기간을 재난 대비 집중 주간으로 정해 자연 재난에 대한 국내 대비 태세와 대민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6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림팩 훈련을 계기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에 근거한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일 3국이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는 6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리는 환태평양 군사훈련, 림팩 훈련을 계기로 6월 28일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차관복급 회의에서 미국이 제의했고 이후 국방부가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훈련에 이지스함 각 한 척을 투입하고 항공기 한 대가 탐지 대상인 미사일을 묘사합니다. 정보공유는 함정과 함정이 직접 하지 않고 각국의 함정이 미국의 육상 중개소를 통해 간접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기반해 이번 훈련이 진행된다며 림팩 훈련을 위해 잠정적으로 구성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은 약정 체결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오프라인 상태로 공유한 적은 있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약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탐지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 분야의 훈련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훈련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 참여와는 무관하다며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체인 등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면서 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매년 투철한 군인 정신과 실력을 갖춘 모범 부사관들을 선발해 육탄 시병사상을 시상하는데요. 올해 14명의 부사관이 선발돼 육군 부사관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지난 13일 16회 육탄 시병사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육탄 시병사상은 1949년 송악산 지구 전투에서 박격포탄을 가슴에 안은 채 적의 기관총 진지에 뛰어들어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고 장렬히 산화한 고 서부덕 2등 상사 등 10명의 용사를 기리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됐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매년 희생정신과 군인정신이 뛰어나고 육군의 가치관인 용기를 실천하는 자 등
다양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합니다. 올해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11공수 특전야단 강수민 중사 등 14명의 부사관이 수상했습니다. 부사관의 상징인 6탄 시병사 이름의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7만 부사관을 대표해서 받는 만큼 부사관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정의 부사관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앞으로도 6탄 시병사상 시상을 이어감으로써 부사관들이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제1기 유해발굴감식단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1기 유해발굴감식단 서포터즈는 온오프라인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나감으로써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지난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예비역 병장으로 전역한 김경준 씨를 비롯해 참전용사 후손과 ROTC 후보생 등 군과 밀접한 사연을 가진 인원들이 포함돼 있어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흥미롭게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역하기 전에 중국군 유해 인도식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제가 수습한 유해가 중국으로 모셔지는 광경을 보고 제가 수행한 임무의 가치를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분야를 대중들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서포터즈는 오는 12월 16일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대학교와 지역별 축제, 박물관 등을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활발히 펼칠 예정입니다. 육군 20기계화 보병사단이 운영하는 대입 검정고시 대비 결전고등학교가 지난 13일 검정고시 합격 장병과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결정고등학교는 육군 24단 장병 중 고졸 미만 학력 장병들에게 대입 검정고시의 합격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과정입니다. 검정고시 전형에 맞춰 연 2회 개설되며 부대별로 대상자를 확인한 후 면담을 통해 희망 장병을 선정하고 이들을 지도하는 강사요원을 선발해 4주간의 합숙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강사요원은 국어, 영어, 수학 등 필수 과목에 대한 교사나 학원 강사 경력이 있는 장병 중에서 선발해 과목별 특강과 1대1 맞춤식 교육도 진행합니다. 결정고등학교는 지난 2010년 처음 개설돼 이번 졸업생 18명을 포함해 모두 494명이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달리는 국토 종주길. 자전거 동호인이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코스입니다. 주한미군과 올림픽병원 자전거 봉사단이 3박 4일간 함께하며 이 길을 통해 국토대장정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강변에 펼쳐진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얼굴에는 힘든 기색보다 즐거움과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주한미군 영광급 장교와 그 가족 9명, 그리고 올림픽병원 자전거 봉사단 회원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대장정 팀입니다. 그동안 국내 자전거길 환경 정화와 푯말 정비 활동 등을 해온 올림픽병원 두바퀴 봉사단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봉사단 회원의 소개로 참여한 미군들도 이 같은 좋은 취지에 함께했습니다. 총 526km의 코스가 벅찰 법도 했지만 주요 지점에 마련된 인증센터에서 도장도 찍고 휴식을 취하며 환담을 나누는 모습은 시종일관 밝았습니다. 13일 경기도 양평에서 출발한 이들은 3박 4일간 함께 달리며 한국의 자연과 문화,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You know, we have the bicycle trails, we have the beautiful mountains, we have everything here. And to ride here is just fantastic. That's all there is. You know, there's no other way to say it. It's just so great. 행사에 참가한 주한미군 중 일부는 아들과 함께 국토대장정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Well, I think going on a long ride together is a good bonding opportunity for a father and a son, and we both like bike riding, so it's good exercise and it's a phenomenal way to see the Korean countryside. 원래 운동하는 거를 좀 좋아하니까 하고 좀 어려운 운동도 하는 게 좋으니까 뭐 아빠하고 부산까지 자전거 탈 수 있으니까 좋아요.
국토대장정팀은 16일 오후 부산 을숙도에 도착해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부대원들과 지인들에게 이 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전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2일 부산 백스코에서 제8회 함정 소음진동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군과 방위사업청, 군수업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함정 등 관련 무기체계 소음 진동 기술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함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승조원의 근무 환경, 기계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수중 방사 소음으로 적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세미나는 기품원 한영석 박사의 함정 추진 축계 비틀림 진동 적용 기준 및 해석 등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기품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최신 기술과 그 연구 방향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품원은 함정 소음 진동에 대한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의 자부심으로 멋진 행사 시범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소식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는 어떤 곳인지 강경일 상사가 취재했습니다. 우리의 자세와 행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부대고 아래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방부를 대표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들의 땀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벽한 행사 지원 과정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는 1989년 창설돼 해외 국빈 방한 행사 시 환영 행사와 정부기관의 기념 행사, 국방부 합참의 주요 의식 행사 등 연간 1000여 건의 국가급 행사를 지원하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부대입니다. 특히 국방부 정례의장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상을 구현하고자 1997년 처음 시작돼 매년 전후반기로 나눠 청와대 분수광장과 전쟁기념관, 현충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장대대는 육군, 해군, 공군 의장대와 전통의장대, 연합사 의장대, 현충원 의장대, 여군 의장소대로 구성된 합동부대입니다. 먼저 육해공 의장대는 3군 통합의장대의 임무를 수행하며 각종 의전 행사 시 각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통의장대는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로 증편돼 우리나라 고유의 복식을 착용하고 무예도 보통지를 바탕으로 한 무예시범을 행사에 적용함으로써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청와대 공식 환영식 개선 사업에서 국립국악원과 협력을 통해 행사 복식과 병장기를 조선시대 고증에 맞게 재현함으로써 공식 환영 행사의 품격을 한 차원 격상시켰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위치한 현충원 의장대는 각종 참배와 추모 행사를 담당하는 부대로 최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행사의 주축이 된 부대입니다. 현충원 의장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국빈의 현충탑 참배 시 국가를 대표하는 예우와 의식을 통해 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원 의장대는 강인하면서도 절제된 의식을 통해 현충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의전 행사의 꽃입니다. 특히 현충원 의장대는 현충탑 참배뿐만 아니라 현충문 근무교대식과 동작 행사를 통해 열린 현충원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원에 처음 와봤는데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니까 경건해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충원 의장대 아저씨들을 보니까 든든한 마음도 있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연합사 의장대는 용산 미군기지에 위치해 유엔사 의장대와 함께 한미 주요 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m very fortunate to be part of this as an executive officer of this company. This is the only company in the peninsula that actually gets to work intimately with the ROC counterparts. We have this mentality of we go together, and I think that the company, our efforts as far as the ceremonies and the setups
really exemplify. I hope that we can continue this alliance. 마지막으로 여군 의장대는 전군 유일의 여군들로만 이루어진 부대로 3군 통합 행사의 동작 시범과 각종 의전 행사 시 우리나라 여군을 대표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군의 유일한 여군 의장대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군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국빈 환영 행사나 군의 주요 의전 행사를 지원할 때면 군 생활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여군 의장대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수많은 행사 지원을 통해 국군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장대원의 다짐을 외치며 장병 스스로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대한민국 1%의 조용한 자존심을 지켜왔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멋진 의장대원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광통신 기술을 응용한 광센서 기술이 다양한 쓰임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광센서 기술을 활용해 군 관련 여러 장비를 개발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방산인 윤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글로벌 광통신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수질 감시 시스템입니다. 광센서가 장착된 원통형 장비를 물에 담가 놓으면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용존 산소량이나 pH 지수, 탁도 등을 바로바로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근적외선 분광기법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광센서 기술. 유사시 화학탄이 터질 경우 빛의 파장을 통해 종류를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잴 수 있는 광센서 개발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지금 광센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해 나가면은 굉장히 또 유리한 쪽은 많이, 외국에도 없는 기술들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못 갖고 있는 기술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제 군사용으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걸로 생각합니다. 광센서를 활용한 기술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침입 방지 센서 기술은 특히 눈여겨 볼만합니다. 터널과 댐, 하천 제방 등의 신경망처럼 설치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해안선이나 주요피 등지에 설치되면 24시간 철통 경계를 펼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연결되면 화재를 예방하는 역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온도를 센싱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에 광 케이블을 포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온도가 우리 보통 40도에 회사가 세팅을 해놓으면은 40도가 넘어가거나 60도가 80도가 되면 화재 나기 직전에 그 신호를 알려주는 경보로서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현재 우리나라 센서 기술은 미국과 일본보다 5년, 중국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앞선 상황. 내수 시장을 벗어나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 세계 시장에 활발한 수출을 펼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매출액이 3억 원이 채 되지 않았던 업체가 15년이 지난 지금 1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군대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나 제품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상품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유 기술로 확보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인력 없이도 현장 상황을 실시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광센서 기술. 미래를 선도해 나갈 21세기 차세대 기술로 전남 광주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16일부터 닷새간 펼쳐지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군은 민관경과 합동으로 테러나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